그러면 지규현 재판장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이번 판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없어진 듯이 판결문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규현 판사가 좀 겁을 먹은 건 아닌가. 아시다시피 뭐 무슨 룸살롱 접대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규현 재판장 아마 옷 벗어야 될 거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그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지규현 부장판사는 작년 3월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석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었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 뭐 이런 이제 이유, 날짜,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별로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의 이익을 한다. 증거가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한다.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의 그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사유로 구속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놀랍게도 어제 판결에서는요,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죠. 1년 전에는 이렇게 판결하고, 또 1년 뒤에는 이렇게 판결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제가 그 지규현 부장판사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을 이제 패스를 했고요. 2005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쭉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지냈습니다. 상당히 유능했던 법관이었다 볼 수가 있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3년 동안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또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또 2020년부터 23년 얼마 전까지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좀 엘리트 코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연구관을 마치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왔는데요. 좀 특이한 판결은 23년 2월 달에 말이죠. 부임하자마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그 합병 과정에서의 잡음이 있었죠. 지금 19개 혐의,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인, 그 탤런트 있죠.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마약 투약 혐의, 이렇게 이제 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재판을 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죠. 재판하는 가운데에 피고인의 식사도 걱정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왜 이렇게 돌변을 해버렸을까? 제가 보니까 그 최백목 팩트를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 최백목 팩트를 상당히 신뢰하고 보는데, 거기 보니까 최백목 팩트에서 말이죠, 지규현 판사가 겁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최백목 팩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규현 재판장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이번 판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없어진 듯이 판결문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규현 판사가 좀 겁을 먹은 건 아닌가. 아시다시피 뭐 무슨 룸살롱 접대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정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냈을 경우에 시달릴 지규현 재판장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4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지규현 재판장 아마 옷 벗어야 될 거려. 그리고 또 공수처 같은 데에서 벌써 수사를 한다는데 아마 잡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한 태도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규현 재판장을 엄습해가면서 결국은 겁을 먹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백목 팩트에서 말이죠, 겁을 먹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만약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거나 무죄 선고를 했을 경우 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엄청 시달림을 받았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4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옷을 벗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은 잡혀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공포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을 해서 엄습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엄습하지 않았다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좀 일부 동의를 하시죠?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말이죠. 제2의 이완용이 될 것이냐, 매국노가 될 것이냐, 이순신 장군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우파가요, 직위원 부장판사를 보호하겠다, 이런 어떤 것도 좀 발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직위원 판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최병목 팩트에서 진단한 대로 두려움을 넣고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분이 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병목 팩트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2월 19일 재판은 하나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직위원 부장판사 이 사람 말이죠, 분명히 매국노 이완용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최병목 팩트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로 제가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수처에서는 분명히 말이죠, 직위원 부장판사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뭔 수사를 하다가 뭐 밝혀져서 뭐 수사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폭동이라는 문제도 말이죠, 폭동이라는 것을 그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란에 이르지 아니했지만은 집단적으로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군부대가 물론 출동을 했습니다만은 집단적으로 폭력 행위를 일으켰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국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인재 전 의원의 이 얘기 말로 하면은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폭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직위원 판사가 확실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최병목 팩트에서 방송한 거 잠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던 직위원 재판장이 이번에는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하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파생범죄로서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건 수사라는 걸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이거 내란죄 혐의가 있는데 그러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경찰에다가 뭐 고발을 한다든가 넘긴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네들이 어떤 범죄를 수사하다가 다른 것도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거 막 뿌리 찾아가듯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다 털어버리면, 그러면 수사 범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사 범위를 왜 정합니까? 그러면 과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말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 자, 여러분 최병목 팩트 얘기 잘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평소에 늘 주장한 그런 건데, 도대체 말이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는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수사를 해도 되는데요, 내란죄는 수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경찰로 넘기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나오는 대로 다 수사를 한다면은 왜 수사 제한을 두느냐, 그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국회에 말이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뭐 여론조사 꽃인지 뭔지 더불어민주당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인들이 출동하면은 마음적으로 이제 위축은 당할 수가 있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위원 부장판사 이분이 아마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사람인데 참으로 안타깝고요, 강단 있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제대로 판결했으면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부검과는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얼싸오적과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망하지 말고 말이죠, 2심 3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을 내시자고요. 내일 토요일 광화문에 나와서 자유한국당, 자유대학, 그리고 대국분, 자유와혁신,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다 모이니까요.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